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HBF가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2월하고 8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톰스 하드웨어에서 기사를 했었고요. 어제는 인천 송도에서 카이스트의 김종호 박사님, HBM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잖아요. 향후 메모리 시장은 HBF가 좌우할 것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설명을 쭉 하셨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최근에 MIT 보고서에서 학습 격차라는 게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제약회사 CEO다 이겁니다. 직원들 시켜가지고 연구를 했죠. 이 챗GPT나 여러 AI를 통해서. 근데 전날 한 작업이 다음날 다시 로그인을 하면 사라지는 겁니다. 전혀 보관이 안 되고 처음부터 다시 이 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에이전트 개발해서 해결을 할 수도 있지만 HBF가 도입이 되면요. 이거는 이제 플래시 메모리 아닙니까? 하이 밴드위트 플래시 메모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디램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기억이 휘발되는 게 아니고 저장이 되거든요. 저장되는 메모리, 그 플래시 메모리 특성을 생각하시면 알 수가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어제 작업한 게 내일 다시 출근하더라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AI를 굴려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작업이 진척됐으면 그 다음날 오더라도 그 작업을 되살려서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이것도 적층을 하면 HBM 같은 구조를 적층을 하면 상당한 어떤 기여를 한다 이런 설명이신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CPU하고 GPU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GPU를 보좌하는 메모리는 HBM이다. GPU를 보좌하는 메모리는 LPDDR이다. 이렇게 돼 있고 CPU하고 GPU는 요게 이제 회사마다 다른데 PCI 기반으로 이 소통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PCI를 사용하지 않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두 사이를 그냥 NVLink로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가 됐든 CPU하고 GPU를 교통을 하는데 각자 사용하는 메모리 형태가 다른 형태가 이 옛날 구조라면요. 지금은 이제 김종호 박사님 설명에 보면은 GPU만 남고 CPU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HBM이 연결된 건 똑같은데 HBM을 보조하기 위해서 LPDDR이 이렇게 바로 붙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LPDDR이 바로 HBF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있거든요. 이게 뭐가 좋냐? 일단은 용량이 8배에서 16배. HBM보다 훨씬 크죠. 그리고 대역폭은 HBM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면 HBM의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고요. 용량을 확보할 때 단위 용량당 드는 비용이 확 줄어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HBM이 고사양화되는데 너무나 비용이 비싸니까 이 부담을 줄이면서 AI 속도를 늦추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낸드 플래시도 쌓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일단 보조를 하는 겁니다. HBM은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메모리잖아요. D램을 적층한 거니까. 그래서 항상 이게 캐시 메모리처럼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LPDDR을 대신하는 HBF는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니까 연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긴 하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TC본더가 과연 쓰일 거냐 아니면은 낸드 플래시 구조가 D램보다는 복잡하지 않으니까 적층할 때 다이본더로 가능할 거냐 이게 궁금했거든요. 이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조가 바뀐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요거는 이제 플래시 메모리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때까지 이제 키옥시에서 특허를 낸 거예요. 셀 어레이라고 한다면요. 수많은 단으로 돼 있는 거죠. 이건 적층된 게 아니고 요 안에 수많은 단으로 되는 셀 어레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옆에 요거를 컨트롤하는 CMOS라는 게 있습니다. 비트 라인, 워드 라인, 그다음 컨트롤러 이런 게 다 붙은 CMOS라는 게 있는데 원래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제조업체에서 요거를 고심을 많이 했죠.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요거를 밑으로 넣으면 안 되겠냐라는 발상을 한 겁니다. 누가 했냐면 키옥시아에서 먼저 했고요. 요걸 다 따라 하고 있죠, 지금. 샌디스크뿐만 아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부 다 표준이 CMOS가 요 밑에 있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CMOS를 하고요. 요 위에 이제 셀 어레이라고 하죠. 셀 어레이가 요렇게 있는 겁니다. 셀 어레이 안에는 엄청난 많은 단이 붙어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요런 거를 똑같이 본딩을 하려고 하면 TSV를 뚫어서 본딩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셀 어레이고 셀 어레이인데
요게 지금 CMOS가 있잖아요. 이렇게 간통을 할 때 CMOS가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CMOS를 옛날처럼 옆으로 다시 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CMOS를 옆으로 빼고 요 파란 부분 셀 어레이만 TSV를 통해서 간통하자, 이런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CMOS를 각 단마다 하나씩 둘지 아니면은 HBM처럼 제일 밑에, 그러니까 베이스 다이 두는 것처럼 통합해서 하나 둘지는 결정이 안 된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셀 어레이만 뚫어 가지고 이거를 16층까지 올리자는 거죠. 그래서 올리면 이 본딩 난이도는 HBM보다 줍니다. 그거는 이제 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특징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따지면 다이본드로 충분한데 실제로 이걸 뺀 다음에 이 밀도를 더 높일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사양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한다는 거죠. 이 고사양 플래시를 개발한 다음에 요거를 쌓으면 굉장히 쓸만한 제품이 나온다. 이게 이제 HBF 추진한 측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TC본드를 써야 되는데, 이때 TC본드는 HBM용보다는 좀 저사양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고정밀도는 아닌데 상당한 정밀도다, 이 정도 그치는 거죠.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 TC본드 가격이요, HBM용보다는 좀 싸질 거라고 합니다. 고사양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플래시 메모리가 D램처럼 단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본딩도 좀 더 용이하고 검사도 편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딩 비용이 줄어서 본더기 가격도 그리 높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업체에 여쭤보니까 새로운 시장이 형성이 되면 5천억대의 엄청난 시장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P는 낮지만 Q는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HBF가 등장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AI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TC본드가 HBM만 썼는 줄 알았는데 HBF도 이제는 가시권에 들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업체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단지 연구 발표한 수준이 아니고 벌써 표준 정하고 장비 세팅하고 이런 것 때까지 벌써 이야기가 진척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TC본드 시장이 외연을 확장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투자 입장에서 이렇게 또 명확하게 결론을 내어드리는 게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